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새해가 된 지도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번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주 방송인데 이번 주 주제는 그 북한과 일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 관련해서 그 지난해 12월 30일 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이 그 쌀밥을 못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좀 미안하다. 그래서 그 쌀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흰쌀밥에 고깃국이 없는 북한. 그런데 북한은 그 흰쌀밥에 고깃국은 없지만은 참 무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북한을 많은 그 서방학자들이 초군사국가 또는 병영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먹을 밥이 없는 나라가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강하다. 이런 그 어긋나는 그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를 흰쌀밥에 고깃국이 없는 초군사국가, 병영국가 북한, 북한의 슬픈 미래, 그 미래가 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제가 그 최근에 그 제 이제 강의를 하고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패턴을 봤더니만은 일본에 대한 그 언급을 했을 때 보시는 분이 그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그 일본이라는 주제가 앞으로 우리한테 그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동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과 미국이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가는데 그것이 그 한국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주제로 세계 최강의 미일 동맹 한국의 미래는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그 나라들이 한 200개가 되죠. 그렇지만은 그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굶어 죽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들 그 뭐 최근에는 해외 여행을 잘 못했지만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를 방문할 경우라도 먹을 것은 상당히 충분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동남아시아가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를 가더라도 참 먹을 것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북한은 그 주식은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밀가루 먹는 나라 있고 또 뭐 쌀 먹는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북한이 그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참 황당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자기를 지키겠다고 핵폭탄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이런데 돈을 그냥 풍성풍성 써대는 나라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는 그런 그 의문입니다. 금년 새해벽도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북한이 또 동해바다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700km를 날아가서 목표에 명중했다. 표적에 명중했다. 그 뭐 대단한 일이죠. 700km 날아가서 표적에 명중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 미사일이 보통 미사일이 아니라 초고속. 그러니까 미사일은 뭐 물론 다 고속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특별히 빠른 미사일. 이거는 방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초고속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런 그 말씀이 참 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해 첫 번째 방송이지만은 조금 그 국제 정치에서 어떤 나라들은 왜 부자가 되었고 어떤 나라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가 어떻게 그 나오게 되는지 그런 그 일반적인 법칙 뭐 이런 것을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사는 길은 참 김정은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김정은 체제가 멸망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 통일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을 국제정치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평화가 오고 뭐 또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고 이것이 국제정치학적인 분석인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통일은 이제 더 이상 국제정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 우리랑 피를 나눈 북한 동포 2천 수백만 명이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런데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식으로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통일은 이제 국제정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권의 문제 그리고 도덕윤리의 문제 우리 동포를 살리는 그런 그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세계의 어떤 나라들을 좋아하느냐라는 이 여론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America's Top 10 Worst Countries.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10나라 해가지고 이것도 뭐 이제 2020년 무렵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자료가 아닌데 거기서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1등이에요. 65%. 2등이 이란 56%가 그 나라가 제일 싫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예, 이거는 국제정치를 이끄는 나라는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국의 시대라고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북한이 이렇게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도 지금 대단히 불행하다. 그래서 외교를 바꿔야 되는데 그 외교 바꿀 기회를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했죠. 김정은이를 싱가포르에다 불러다 놓고 그 전날 싱가포르를 구경을 했대죠.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네 나라도. 그런데 그걸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을 맞이했는데 2022년을 맞이하는 그 북한이 아주 웃깁니다. 그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그 제가 사진들을 쭉 몇 개를 캡처했습니다. 지구촌의 새해 행사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금년에는 세계가 이렇게 1월 1일 날 불꽃놀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제했는데 북한은 뭐 그냥 아주 크게 법석을 떨었습니다. 지구촌 새해 행사 취소 속에 북한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네온사인에다가 2022 새해를 이제 새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그 기독교적인 숫자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인데 세계 최악의 무신론 국가도 금년은 역시 2022 이것도 북한이라는 존재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면서도 역시 그 연도로는 2022. 그 특기사항은 주체 몇 년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의 2002년 1월 1일의 북한 모습입니다. 예, 뭐 사람들이 잔뜩 나왔는데 뭐 막대기 풍선 같은 거를 이렇게 놓아준 것 같아요. 이 드문드문 그걸 흔드는 사진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확대한 사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뉴욕의 요새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뉴욕에서 그 1월 1일 되는 거 보면 뭐 그냥 완전 파티죠. 난리가 납니다. 거기 뭐 전부 웃고 즐기고 떠들고 뭐 술 취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 정말 그 평양 1월 1일 새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하 10도도 넘었는데 그날 나와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웃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끌려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추운데. 예, 사진 한번 그 얼굴들, 눈 모습을 한번 보세요. 대단히 그 슬프고 우울한 새해를 맞이해서 기쁘지 않다라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약간 깜깜한 사진이지만은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얼굴 모습이 전부 그냥 뭐 밝지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걸 축하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 원인은 살기 힘들기니까 살기 힘들었는데 무슨 새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추운데 다 나오라고 그래 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겁니다. 예, 국가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이런 데 대해서 참 연구한 책들이 많죠.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하고 싶은 책이 이건 뭐 거의 고전급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The Wealth and the Poverty of Nations, 국가의 부와 빈곤. 예, 어떤 나라들은 왜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들은 왜 가난하나. 이게 그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드스라는 교수가 1998년 나온 책이니까 뭐 20년 넘었는데 거의 그 고전의 반열에 올라간 책입니다. 이 책은 말이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책 쉽게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국가의 부와 빈곤 해가지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 책이 나오고서 한 11년쯤 지난 2009년에 이제 이 출간을 한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 정책을 택하는 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패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뭐 역사의 교훈을 얻게 되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평생 있다가 2013년에 작고하신 89세로 작고하신 그런 뭐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데이비드 랜드라는 이 학자는 일반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좀 손가락질하는 학자입니다. 너무 올고준 소리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I prefer truth to good think. good think라는 것은 뭐 좋은 생각이라기보다도 그냥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이 너네들 이렇게 생각하냐? 그럼 나도 너네들 생각에 그냥 동조할게.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은 그런 거를 good think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원만함을 위해 생각하기보다는 진리를 선호하겠다. 나는 진리가 더 중요하다. 나는 내 주장에 대해서 확신한다라는 그런 글을 서문에 써놓습니다. I prefer truth to good think. I feel sure of my ground. 나는 내가 선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유럽식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택해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은 우리가 택한 경제제도는 그 미국식, 뭐 유럽식이 이제 미국식이 된 것이죠. 미국식 자유주의, 자본주의 제도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택한 대한민국,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은 70년 지나다 보니까 한 나라는 세계 10등짜리 나라가 됐고, 부유한 측면에서 한 나라는 세계 꼴등의 나라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았어요. 19세기 후반, 20세기, 그때가 이제 산업혁명 후 한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심지어 일반 사람들도 자기네들보다 100년 전에 있던 왕이나 왕비보다 깨끗하게 살 수 있었다. 집도 깨끗해지고 목욕도 자주 하게 되고 그만큼 인간의 생이 이제 부유하게 되면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19세기나 20세기 초반 사람들은 100년 전에 자기네 나라 왕이나 왕비보다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국가들을 분류할 때 동서진영, 동은 공산주의 국가, 서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 옛날에 동서냉전 그랬죠. 우리는 서에 속하고 북한은 동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남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남북은 뭐냐면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해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부유하고, 그래서 남북, 노스 앤드 사우스 했는데 우리는 노스에 속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은 남쪽 진영, 가난한 진영에 속한 것이죠. 그러다 최근에는 서방과 비서방으로 나눕니다. West and the rest. 서방과 나머지들. 우리는 서방에 속하는 나라죠. 북한은 나머지에 속하는데, 한때는 말이죠, 옛날에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차이가 안 났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하고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기껏해야 그냥 한 5배 차이 났다고 그럽니다. 한 250년 전에. 그러니까 1750년 미국이 생길 무렵에 지구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한 5배 차이 났다. 그 무렵에 유럽과 아시아는 유럽이 기껏해야 2배 정도 잘 사나 마나 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를 보통 스위스로 치죠. 개인으로 치면은. 그리고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뭐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이런 나라인데 거의 한 400대 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랜드 교수가 우리는 불평등하고 다양한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는 대략 3가지 종류의 나라로 나눌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첫 번째 분류,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나라. 그게 1부류의 나라입니다. 2부류의 나라는 뭐냐면은 그냥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나라. 세 번째 나라는 다음 끼니가 어디에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몸 무게 들이지 않으려고 돈 많이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다음 끼니가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나라.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ose whose people don't know where the next meal is coming from.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안 올지조차 모르는 나라. 남한하고 북한이 그 사람들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람, 북한 사람 똑같은 말 쓰고 살고 있고 얼굴색도 비슷하고 뭐 문화 같고 역사 같고 그런데 왜 한쪽은 세계 10등이 됐고 한쪽은 등수도 안 나오는 나라가 됐느냐.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나라가 됐느냐. 택한 제도의 차이다 이겁니다. 택한 제도의 차이. 그런데 북한이 현재 정권이 존재하는데 제도를 바꿀 수가 있을까? 나는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중국은 공산주의인데도 잘 살지 않느냐. 중국이 잘 살게 된 것은 공산주의를 일부 포기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일부 포기한 거. 그 예를 들어서 등소평이 야 배가 고파서 죽는다면은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제도를 일부 택해가지고 누구든지 빨리 부자가 되면 돼.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 그 이념이 뭐냐? 고양이 색깔이 중요하냐?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개혁 개방을 한 결과가 지난 3, 40년 동안 중국을 잘 살게 한 겁니다. 이제 중국이 섰습니다. 왜? 그 개혁 개방이 완전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식 특색으로는 안 됩니다. 서구식 특색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그게 중국의 한계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한이 과연 김정은 정권을 놔두고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역사를 봤을 때 말이죠. 원래 제일 잘 살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당연하죠. 농업국가에는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가 1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이 생길 무렵인 1750년 세계 GDP의 32.8%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 언제까지 1등을 했냐면은 1860년까지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다 1860년에 영국이 중국을 앞선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보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의 24.2%, 중국은 그래도 개혁 개방을 한다면 17.7%.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력으로 세계 1위가 됐는데 중국이 이제 제대로 더 커지려면은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식 특색이 아니라 데이비드 랜드 교수 말대로 서구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인구는 세계의 17.9%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GDP는 세계의 17.7%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세계 평균보다 오히려 아래쪽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미국 인구는 세계의 4.2%인데 미국 경제는 세계의 24%니까 세계 평균보다 거의 한 6배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어느 나라가 잘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서구식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것을 택한 나라가 잘 산다라는 그 데이비드 랜드 교수의 말을 한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그 사회주의 쪽으로 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또 잘 사는 나라는 21세기에서는 헤드 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헤드. 머리 나라. 그러니까 리차드 로즈크란스라는 교수가 그 나라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헤드 네이션, 하나는 바디 네이션. 헤드 네이션은 무엇을 발명하는 나라입니다. 바디 네이션은 헤드 네이션이 발명한 물건을 조립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1등이 되려면은 헤드 네이션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책이 뭐 나오고 우리나라도 헤드 네이션이 되려고 창조 경제 뭐 이런 거 그런 말을 한동안 쓴 적이 있었죠. 앞으로 21세기의 세계 1등은 헤드 네이션, 머리 국가로 가야 된다. 바디 네이션은 결코 1등은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뭐 흰쌀밥 고깃국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뭐 자주 인용하지만 2020년 4월 8일 날 북한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예요. 사실은 2020년이니까 뭐 얼마 안 된 얘기죠. 북한군 장교들의 식량 배급을 향후 6개월간 한 달에 10일분만 배급 주겠다. 하루에 한 끼 어치만 주겠다. 이런 그 절박한 식량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북한에서 이제 또 뭐 공산당, 그 노동당 전원회의, 뭐 제8기 제4차, 북한은 하여간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번호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에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그 주장에서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인민의 주식을 옥수수에서 흰쌀밥과 밀가루로 바꾸겠다. 아직도 흰쌀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흰쌀밥 얘기는 1962년에 김일성이 처음 한 말입니다. 인민들이 입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뭐 거기서 플러스 하면은 기와집에서 살고 비단 옷을 입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962년 그리고 지금 2022년이니까 60년 된 얘기인데 북한이라는 나라를 60년 동안 혼자 통치를 했는데 60년 후에도 아직도 흰쌀밥과 고깃국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냥 시골 가보면은 전부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보통 일이죠. 예, 대한민국 먹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그 넘은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전화 만들고 자동차 만드니까 그거 갖다 팔고 가서 이제 외국에서 고기 사오고 쌀 사오는 거죠. 2010년에 김정일이 자기 죽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인민들이 보리밥 먹는 게 가슴 아프다. 북한 인민들이 보리밥 먹는 게 가슴 아프다. 나는 이제 흰쌀밥에 고깃국을 인민들에게 먹이겠다. 북한이 매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흰쌀밥에 고깃국. 예, 그 김정은이 2019년 3월, 이제 우리 바로 지난 12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2019년 3월에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생의 염원이었다. 수령님은 여기서 김일성이고 장군님은 김정일이죠. 예. 그런데 김정은한테 참 충고하고 싶은 거가 인민들이 입밥에 고깃국, 입밥이라는 것은 그 북한 말인데 흰쌀밥이라는 뜻입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살려면은 지금 하는 체제대로는 안 되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나라 열면 됩니다. 활짝 개혁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북한이 땅이 본질적으로 국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땅인데 어떻게 문을 닫고 사회주의식으로 국민들한테 먹을 것을 다 채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북한도 대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미사일이나 쏴대고 뭐 남한에 대해서 간첩질이나 해대고 뭐 선거에 개입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정말로 자기네 주민들을 배불리 먹고 살리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단호하게 개혁 개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뭐 말로는 이게 뭐 실용적이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보이는 정책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인했던 거 뭐 벌써 몇 년 됐죠. 싱가포르에서 한 사인 거기서 핵을 내려놓고 앞으로 미국과 거래를 하고 개혁 개방하겠다는 그 정책을 택하면은 그러면 북한 국민이 쌀과 뭐 흰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뭐 좋은 것들을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잘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처럼 몸 빼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돈 써야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빨리 가는 미사일 정말 그 끝내주는 미사일을 지금 만든 모양인데 700km를 날아가서 명중했다는 초고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1시간당 6,12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빠른 것이죠. 이거 막기가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빠른 건데 이거를 지금 만들었다. 이걸 만들면은 기존의 방어망, 뭐 사드 같은 거로
막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속도가 더 빠르니까 오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신경을 쓰지 말고 국민을 먹여 살려는데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게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다 가지고 그리고 미사일도 쐈는데 그 미사일 쐈는데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지금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재밌는 그 평자가 아주 그 재밌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아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그분이 쓴 그 문장 하나를 읽겠습니다. 핵무기를 손아귀 위에 쥔 적과 종이 조각을 통해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 예.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말을 자꾸 쓰죠. 국제정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있으면은 우리가 왜 지금 전쟁을 공부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선언 주도 평화, 선언으로 평화를 주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말이 좀 재밌기 때문에 잠깐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 벽두를 맞이해서 아직도 흰쌀밥 타령을 하는 북한 참 그 애가 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 우리들이 북한 전 민중을 해방하고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정말 국제정치학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도덕 인권의 문제로도 생각을 합시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겠습니다.